혹시 어젯밤에도 새벽에 눈이 떠져서 뒤척이시다가 남은 긴 밤을 어찌 세워야 할지 낙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하면서 푹 자는 것은 아예 포기하셨나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잠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약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마그네슘을 드시는데도 효과를 못 보셨다면 그 힘을 깨우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3분 안에 잠들어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는 비결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쉬는 그 깊은 잠, 우리 모두 반드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박사님, 저는 마그네슘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그런데 마그네슘을 드셔도 설사 같은 부작용만 겪고 정작 불면증에는 아무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마그네슘이라는 큰 그림에 아주 중요한 퍼즐 한 조각을 미처 못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생체 시계를 되돌리는 퍼즐의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제 질문에 먼저 답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낮에는 자꾸만 깜빡깜빡 졸음이 오는데 막상 밤에 자려고 누우면 온갖 잡생각에 오히려 눈이 말똥말똥해지십니까? 밤에 주무시다가 꼭 2번 이상은 깨시나요? 그렇게 자다 깼을 때 다시 잠드는데 20분 넘게 뒤척이십니까? 이 셋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도대체 왜 나이가 들면서 그토록 쉬웠던 잠이 어려워지는지 그 원인부터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속의 생체 시계가 나이가 들면서 노화되고 낡아가기 때문입니다. 집집마다 오래된 괴종시계가 하나씩 있지요. 젊었을 때는 톱니바퀴에 기름칠이 잘 돼 있어서 정확하게 돌아갔는데 오래 쓰다 보니 녹이 슬어서 삐걱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망가진 생체 시계를 고치는 핵심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이 생체 시계는 우리 몸이 낮에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밤에는 푹 자면서 편안하게 쉬도록 조절을 해줍니다. 이 조절을 2가지 중요한 호르몬을 통해서 하는데요. 하나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밤이 되면 나와서 이제 잘 시간이다 하고 몸을 재워주지요. 반대는 코르티솔이라는 기상 호르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아침에 많이 나와서 우리 몸을 딱 깨우고 낮 동안 활기차게 일할 수 있게 힘을 줍니다. 그런데 이 생체 시계가 녹이 슬어서 삐걱대면 어떻게 될까요? 시계가 시간을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밤에 나와야 할 수면 호르몬이 낮에 나오고 아침에 나와야 할 기상 호르몬이 한밤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낮에는 피곤하고 꾸벅꾸벅 졸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 낡은 생체 시계를 수리하는 겁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시계를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몸의 시계가 다시 맞춰지는데 서너 주 정도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당장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2번째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생체 시계가 하던 일을 밖에서 대신 도와주는 겁니다. 수면 호르몬과 기상 호르몬의 균형을 똑똑하게 맞춰주는 거지요. 그 역할을 바로 마그네슘이 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먼저 밤에 잘못 나오는 기상 호르몬을 억제해서 우리의 긴장된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줍니다. 괜찮다, 이제 쉬어라 하고 신호를 주는 거지요. 그리고 동시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잘 만들도록 힘을 실어줘서 잠을 잘 오게 합니다. 실제로 한 대학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8주 동안 마그네슘 500mg을 드시게 했더니 수면 시간이 36분이나 늘어났고요.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17분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혈액을 검사해 보니 수면 호르몬은 늘어나고
기상 호르몬은 줄어든 것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마그네슘을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자세히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그네슘을 그냥 약 한 알만 드시는 것보다는 다른 음식들과 함께 곁들여 드실 때 그 효과가 몇 배나 더 커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수면 호르몬을 만들라고 이제 일합시다 하고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스위치만 켠다고 공장이 돌아가나요? 아니지요. 수면 호르몬을 만들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가 되는 물질이 바로 트립토판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 재료를 가지고 수면 호르몬으로 뚝딱 만들어내려면 옆에서 도와주는 일꾼 영양소도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일꾼이 바로 비타민 B6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드실 때는 이 재료인 트립토판과 일꾼인 비타민 B6를 함께 넣어주셔야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섭취할 때 수면 호르몬 합성이 훨씬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잠이 안 오는 이유가 조금씩 다르니까 제가 상황에 맞춘 세 가지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깊은 잠을 위한 첫 번째 조합은 자려고 누워도 잠드는데 한참 걸리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바로 마그네슘을 바나나, 우유, 그리고 호두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특히 밤에 머릿속이 복잡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분들은 꼭 이렇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바나나에는 수면 호르몬의 재료와 일꾼 영양소가 모두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마그네슘 자체도 들어 있고요. 또 바나나에 풍부한 칼륨이라는 성분이 우리 뇌가 흥분한 것을 가라앉혀주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드시면 불안한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호두는 수면 호르몬 그 자체를 바로 공급해줘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빠릅니다. 우유에는 수면 호르몬의 재료와 칼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편안하게 해주지요. 특히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몸속 혈관이 열리면서 머리에 몰려있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우리 뇌의 온도가 서서히 내려갈 때 가장 빠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컵과 바나나 한 개, 호두 서너 알을 먼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다 드십시오. 혹시 씹는 게 불편하시면 이걸 다 믹서에 넣고 갈아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다 드시고 나서 바로 200mg짜리 마그네슘 보충제 하나를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드셔도 몸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진정되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깊은 잠을 위한 두 번째 조합은 잠은 드는데 꼭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아몬드 5알과 키위 1개를 마그네슘과 같이 드시는 겁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과 몸에 좋은 기름이 풍부합니다. 또 몸이 녹을 쓰는 것을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도 많아서 우리가 잠자는 도중에 뇌신경이 멋대로 깨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꽉 붙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키위는 수면 호르몬과 그 재료가 풍부해서 밤새도록 수면 호르몬이 모자라지 않게 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새벽에 잠이 깨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첫 번째 조합보다 위에 부담이 적어서 조금 가볍게 드시길 원하는 분들께도 좋습니다.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키위 1개와 아몬드 5알을 꼭꼭 씹어서 다 드신 후에 200mg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시면 됩니다. 혹시 나는 위가 약해서 키위의 신맛이 불편하다 하시면 키위를 살짝 익혀 드시면 속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키위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서 전자레인지에 한 30 최소 40초 정도만 살짝 돌려주세요. 거기에 꿀을 반 숟가락 정도 넣으면 신맛도 줄고 드시기가 아주 편안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조합입니다. 이건 혹시 마음의 걱정, 근심이 많아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방해받는 분들께 특별히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바로 코코아, 두유, 꿀, 그리고 계피를 마그네슘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코코아와 두유에는 마그네슘과 수면 호르몬의 재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특히 이 코코아에는 테오브로민이라는 아주 고마운 성분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참 특이합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 심장이 뛰는 리듬이나 숨 쉬는 리듬을 편안하게 일정하도록 유지해줘서 새벽에 깨는 것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 피가 잘 돌게 해서 머리에 몰린 열을 식혀주니까 잠도 더 빨리 들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나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솟아오르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마치 우리 마음을 괜찮다 괜찮다 하고 달래주는 진정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계피는 불안한 마음을 억제해 주고요. 꿀 또한 우리의 신경과 뇌를 편안하게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두유 한 컵을 전자레인지에 30 최소 40초 정도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여기에 코코아 가루 한 작은 숟가락, 꿀 한 작은 숟가락, 그리고 계피가루를 아주 약간만 넣어서 잘 저어서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마신 후에 200mg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시면 됩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코코아 가루는 반드시 설탕이 안 들어간 무가당 제품이어야 합니다. 달콤한 믹스 제품 같은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불필요한 당분은 오히려 혈당을 갑자기 올려서 우리의 귀한 잠을 싹 달아나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따뜻하게 한 잔 드시고 주무시면 마음을 짓누르던 불안과 스트레스가 눈 녹듯이 스르르 누그러지면서 아주 편안하게 푹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마그네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3가지 음식 조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오늘은 이 조합이 좋겠다 하고 선택해서 드셔도 좋고요. 번갈아 가면서 드셔보셔도 좋습니다. 혹시 드셔보시고 나는 이 조합이 참 잘 맞는다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조합으로 매일 꾸준히 드셔도 물론 좋습니다. 자, 이제 음식 조합만큼이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바로 마그네슘을 언제 드셔야 하는지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을 잘 맞추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를 다 마치시고 나서 2시간쯤 뒤입니다. 혹은 잠자리에 드시기 1시간 전쯤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은 해가 질 무렵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이 수면 호르몬이 가장 힘을 내야 할 때 옆에서 잘 도우려면 바로 이 시간에 드셔야 하는 겁니다. 마그네슘을 드시면 우리 몸에 흡수되는데 30분에서 6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 늦어도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을 드실 때 반드시 피해야 하는 시간도 있으니 이것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먼저 커피나 녹차처럼 카페인이 든 것을 드시고 나서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는 마그네슘을 드시지 마세요. 마그네슘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해서 효과가 30%나 뚝 떨어집니다. 또 고용량 칼슘제나 이뇨제를 드실 때도 마그네슘과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 흡수되려고 서로 경쟁을 하느라 양쪽 다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바로 직전에 아무것도 없는 빈속에 마그네슘만 덜렁 드시지 마십시오. 위가 자극을 받아서 속이 불편해지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그네슘을 고르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제일 헷갈리실 겁니다. 약국이나 시장에 가보면 마그네슘 종류가 너무 많지요. 다 똑같은 마그네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빠진 퍼즐 조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게 바로 이 종류입니다. 마그네슘은 다 똑같은 마그네슘이지만 옆에 붙어 있는 짝꿍 성분이 다 다릅니다. 이 짝꿍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즉 흡수율이 결정되고요. 속은 편안한지, 부작용이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크게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그네슘의 종류 첫 번째는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이게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약국에 가서 마그네슘 주세요 하면 대부분 이 산화 마그네슘을 줍니다. 장점은 간단합니다. 값이 싸지요. 그런데 문제는 흡수율입니다.
이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3에서 4%밖에 안 됩니다. 대신 이 녀석이 장 안에 남아서 변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심한 분들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한 분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변비 때문에 드시는 게 아니라면 영양 보충이나 숙면을 위해서는 저는 다른 형태를 권해드립니다. 마그네슘의 종류, 두 번째는 시트레이트 마그네슘입니다. 이건 산화 마그네슘보다 한 단계 발전된 형태입니다. 시트레이트라는 것은 레몬의 신맛을 내는 성분과 짝꿍이 된 겁니다. 이 형태는 흡수율이 30에서 40% 정도로 훨씬 높습니다. 몸의 부담도 적고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처럼 나이가 들면서 소화액이 좀 적게 나오는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위가 편안하고 밤에 먹어도 부담이 적지요. 변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도 살짝 남아 있어서 속이 답답한 분들께도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입니다. 이건 최고급 프리미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리신이라는 우리 신경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아미노산과 짝꿍이 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은 수면형, 신경 안정형이라고 불립니다. 이걸 드시면 몸이 부드럽게 이완되고 심장이 편안해지고 자기 전에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흡수율은 80% 이상으로 가장 높고 속도 아주 편안합니다. 다만 구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지요. 안타깝게도 이 글리시네이트 형태는 우리나라 약국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식들에게 부탁해서 해외 직구라는 것을 통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인터넷을 잘하는 자녀분들에게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을 찾아달라고 부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흡수율이 최고이고 위자극이 거의 없으며 신경 안정 효과까지 원하신다면, 여유가 되신다면 이 세 번째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그네슘이라는 지원군의 도움을 받아서 잠을 잘 자게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더 근본적으로 고장났던 그 생체 시계를 다시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낡은 시계에 기름칠을 하고 톱니바퀴를 다시 맞추는 일입니다. 이 방법은 마그네슘을 드시는 것보다는 효과를 보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반드시 이 방법을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잠이 완전히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 아니니 걱정 마십시오. 몇 가지 생활 습관만 바꾸면 누구나 건강한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딱 하나씩만이라도 바꿔보세요. 생체 시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바로 햇빛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침 햇빛을 우리 눈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몸속의 시계는 오직 빛을 기준으로 작동하거든요. 햇빛을 받으면 뇌에서는 아, 지금이 낮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햇빛이 사라지고 어두워지면 아,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몸 구석구석에 잘 준비를 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시스템이 무뎌진다는 겁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밖에 나가는 일도 줄어들고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몸이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제대로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 15분 쬐기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하루의 리듬을 시작하게 만드는 출발 신호가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신 후에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받으시는 겁니다. 잠깐 밖으로 산책을 나가시면 가장 좋고요. 그게 어려우시다면 그냥 창가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햇빛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빛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절대로 해를 직접 똑바로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눈 크게 다치십니다. 그저 선글라스는 쓰지 마시고요. 그저 밖에 환한 자연의 빛이 내 눈으로 편안하게 들어오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아, 아침이구나 하고 똑똑하게 알아차립니다.
눈으로 햇빛이 15분 이상 충분히 들어오면 우리 뇌는 이제부터 하루가 시작됐다 하고 판단을 하고 그때부터 약 14시간에서 16시간이 지난 후에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침에 햇빛을 제대로 받아야만 밤에 잠이 잘 오도록 우리 몸이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이 햇빛 신호가 없으면 우리 몸은 여전히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헷갈려 합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부터는 햇빛을 쬐는 것 꼭 한번 해보십시오. 생체 시계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습관은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늦게 잤으면 늦게까지 자서라도 잠자는 시간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생체 시계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몸은 언제 피로를 회복하고 언제 힘을 써야 할지 매일 헷갈리게 되는 거지요. 실제로 제가 뵙던 72살 김순자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습관 하나만 들였는데 밤잠이 훨씬 깊어졌어요. 그전에는 새벽마다 깨고 낮잠도 길었는데 일어나는 시간 하나만 딱 정하니까 몸이 다시 제 리듬을 되찾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밤잠은 밤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 밤잠의 질을 결정합니다. 생체의 시계를 회복하는 세 번째 습관은 자기 전에 빛 자극을 최소화하기입니다. 우리 뇌는 빛이 사라져야만 이제 쉴 시간이구나 하고 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빛 자극이 계속 들어오면 뇌가 아직 잘 시간이 아닌가 하고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집안의 빛을 최소화하고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취침 준비 모드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먼저 그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 텔레비전을 꺼주세요. 그 밝은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우리 뇌를 아침이다 하고 깨우는 효과가 있어서 잠드는 시간을 자꾸만 늦춰버립니다. 그리고 방에 환한 전등도 끄시고 따뜻한 주황빛의 스탠드 같은 작은 조명 한두 개만 켜두십시오. 조용한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두는 것도 뇌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습관이 참 바꾸기 어렵다는 것 저도 압니다. 하지만 딱 일주일만 해보셔도 잠드는 게 이렇게 편안하구나 하고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손님을 맞이할 때는 적어도 한두 시간 전부터 집도 치우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매일 밤의 잠이야말로 지친 내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손님입니다. 나를 위한 그 귀한 손님을 차분한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밤이 훨씬 더 깊고 편안해질 겁니다. 생체 시계를 되돌리는 네 번째 습관은 낮잠을 20분 이하로 줄이기입니다. 아이고, 피곤한데 낮잠이라도 자야지 하다가 한두 시간 길게 주무시고 나면 오히려 밤잠이 더 안 오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낮잠이 길어질수록 우리 생체 시계는 혼란을 겪습니다. 몸이 낮에 이미 한번 깊은 잠을 자버렸네 하고 생각해서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낮잠을 무조건 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짧고 가볍게 자는 낮잠은 오히려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좋은 낮잠은 오후 2시 이전에 딱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짧게 눈을 붙이는 겁니다. 이 시간대를 넘기면 밤 수면 리듬에 영향을 주니까 휴대전화로 시간을 꼭 맞춰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능하다면 이불 펴고 눕지 마시고 그냥 밝은 곳에서 편안한 의자에 기대어 잠시 눈만 감고 쉰다는 생각으로 계시는 것도 충분합니다. 낮잠을 잠이 아니라 휴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 생체 시계 회복 습관은 규칙적으로 식사하기입니다. 아니, 잠 얘기하는데 웬 밥 얘기냐 하실 수도 있지만 식사 시간도 사실 생체 시계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 몸의 위, 간, 췌장 같은 장기들도 각각의 식사 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언제 음식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이 시계들이 맞춰집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몸에 이제 하루가 시작됐다 하는 신호를 줍니다. 반대로 늦은 저녁이나 야식은 몸을 다시 아직 낮인가 하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수면 리듬을 다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3끼를 되도록 일정한 시간에, 특히 아침과 저녁은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은 간단하게라도 꼭 챙겨 드시고 저녁은 잠자기 최소 3시간 전까지는 다 마치도록 해보십시오. 이렇게 식사 시간만 잘 지켜도 우리 몸은 훨씬 더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고 밤에는 더 쉽게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몸의 낡은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추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 햇빛 15분 쬐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잠들기 전에 빛 자극 줄이기, 낮잠은 20분 이내로 자기, 그리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기. 오늘 제가 알려드린 마그네슘 복용법과 이 생체 시계를 회복하는 5가지 생활 습관을 함께 하신다면 훨씬 더 빨리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밤에 더 쉽게 잠들고 아침에 훨씬 더 상쾌하게 일어나는 몸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잠만 잘 자게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뇌와 혈관, 온몸의 노화 속도가 느려져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청춘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늙어서 잠이 줄어든 거야, 나이 들면 다 이래, 이렇게 스스로 단정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올해 86인 저도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습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아직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내 몸을 믿고 오늘 알려드린 것 중에 딱 하나만이라도, 가장 쉬운 것 하나만이라도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새 우리 몸이 다시 제 시간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몸의 리듬은 반드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정보를 아직 모르는 내 형제, 자매, 친구분들에게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보내는 이 영상 하나가 잠 못 들어 고생하는 누군가의 일상과 그 남은 삶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이렇게 한번 적어 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수면 관리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그래, 내가 오늘부터 꼭 해야지 하는 꾸준한 다짐과 동기가 될 것이고요. 다른 분들에게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오늘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한 청춘을 위한 유익한 정보 가득 담아서 찾아뵙겠습니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순간 청춘은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다시 청춘의 박성훈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